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가 버거움이 아닌 기쁨과 성장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넘어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거창한 약속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그 길을 선명하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언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순간은 우리가 하는 일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모습, 즉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강점, 직관과 일치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고유한 생산성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새가 하늘에서 가장 힘차게 날갯짓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나 열정도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설계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정 종류의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솟아나고 몰입하게 되며 놀라운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영역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의 업무 시간 중 최소 3분의 1을 바로 그 스위트 스팟에서 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지만 나에게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해결책을 나는 직관적으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은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나에게는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죠. 바로 그런 일,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 일에 집중할 때 시간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하루가 끝나고 몸은 피곤할지라도 그 피곤함은 기분 좋은 피로감, 보람 있는 피로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그 일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제나 책임은 생각만 해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떤 환경은 우리의 모든 기운을 앗아가 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느냐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 밖에서 일하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과 같습니다. 어떤 일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지쳐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정 유형의 일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즉 소명을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대부분을 그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직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라면 지금 이 시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신만의 영역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어떤 부분은 좋지만 어떤 부분은 끔찍하게 싫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시기를 발견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면 훗날 지금의 직장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잠시나마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직업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나의 모습과 맞지 않는 일을 하기로 동의한 것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무작정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자리에 앉아 당신이 왜 불행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저 고통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직업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디딤돌 위에 너무 오래 서 있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가 마음에 들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타고난 강점이나 재능과 무관한 전공을 선택해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훈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직업이나 경력을 쫓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빨리 무엇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언가를 정리하고 조직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가? 나는 숫자와 데이터에 강한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즐기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표할 자료를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글쓰기를 좋아하는가?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즐기는가? 명확한 과제를 받아 목록에서 하나씩 지워나갈 때 만족감을 느끼는가?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가? 현재 직무의 어떤 부분이 가장 즐겁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장 피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 직업이 싫어라는 생각에 갇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부디 평범한 대다수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직장에서 행복해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강점을 온전히 발휘할 때 그것은 당신이 속한 조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위대한 기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강점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어떤 조직에서든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무는 당신이 회사에 최대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강점이 바로 직장에서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당신의 타고난 강점을 활용하는 직업은 당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윈윈 전략입니다. 당신은 가치를 더하기에 회사가 이기고 당신은 하는 일을 즐기기에 당신이 이깁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행복할 것이고 회사는 그런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을 행복해할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직원은 조직에 가장 큰 가치를 더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더하는 직원은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운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행복한 직원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직장 생활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당신의 강점이 다른 사람에게도 발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조직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당신을 위한 이상적인 직무 기술서를 직접 작성해 보십시오. 마치 그것을 당신의 상사에게 발표할 계획인 것처럼 진지하게 써 내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일을 제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의 더 많은 부분을 다음의 일들에 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님과 우리 조직에 더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나열하십시오. 현재 당신의 직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당신이 타고나게 잘하고 또 진심으로 즐기는 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만 생각난다면 하나만 적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세 가지를 넘지 마십시오. 이것은 최후 통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당신의 상사를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시할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십시오. 현명한 관리자라면 비록 당장 그 제안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당신의 이러한 태도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상사는 그 대화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유일한 직원일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은 보통 연봉 인상이나 승진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더 많이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적절한 야망 혹은 건강한 성장 욕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를 특정한 유형의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무엇이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지 관찰하십시오. 당신만의 영역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행복해지고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